어제 푸치를 먹고 잤는데 진짜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면은 단순한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명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도 있고 유튜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체험기가 광고 못지않은 어떤 때는 광고보다 더 큰 효과를 낳기도 하죠. 그것을 보고서 해당 약품이라든가 식품을 구입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봤더니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아는 대중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정책문화팀의 김영래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래 기자, 일단 이번에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네.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네, 이 가짜 체험기를 즉 인플루언서들이 이 가짜 체험기를 SNS에 올려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았다는 건데요. 일단 이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게 이 식약처에서 그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예. 어떤 식품류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그 광고가 법에 적합한지 이거를 점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15명하고 이들에게 의뢰한 업체 8곳을 적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 인플루언서 중에 저희가 실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제 노출이 됐었는데요. 예. 실제로 또 본인들이 하셨고 방송인 박명수 씨의 아내분 예. 유명한 분들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준희 씨 이런 분들이 또 적발이 됐습니다. 그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한 겁니까? 네, 그 사과문이나 해명문을 올리셨습니다. 예. 계정에. 그분들은 어떤 걸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했는지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아, 네. 어떤 제품들을 홍보를 했었고 또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 일단 이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거는 그 호박즙입니다. 이제 호박을 이용한 이제 호박즙인데 이게 식품 분류로는 액상차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이 적발된 경우에는 이 호박이라는 원재료에는 이제 붓기가 빠진다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걸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완제품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가 있다고 또 광고를 한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김준희 씨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이 광고 문구를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심의를 받은 것과 다른 문구를 적용해서 적발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불법인데 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도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들이 깊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네.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위반 가능성, 이분들이 처벌까지 갈지 어떨지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먹을 거, 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거 가지고 이거 허위 과장 광고하는 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보시면은 이제 식품 표시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사안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 것만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금지하는 것 중에서 거짓 과장 표시 광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고요. 소비자를 기망하는 표시 또는 광고 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형태의 어떤 의약품 광고를 금지한다는 건 여기에 좀 포섭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는 성분이 뭐뭐뭐가 들어있고 이 성분은 의학상 어디에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러면 객관적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건 사실은 주관적인 판단이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문제가 있던 소위 말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당국의 고발 조치까지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험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 이 자체도 지금 불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규정에 명시적으로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는 금지한다고 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식품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먹었을 때 또 이게 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광고 자체를 이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봐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왜 매번 이런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것 때문에 이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 SNS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어떤 단순한 이제 이런 광고보다는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 식품을 먹고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광고를 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고요. 일반적인 광고는 또 이제 대중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연예인들보다는 이런 인플루언서는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조금 더 가깝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광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라고 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비자들,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사실 광고인지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 저건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저분이 저걸 직접 사용해서 저런 효과를 봤구나라고 생각하면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분들이 이번에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네. 이 다음에도 우리 시청자들 분들도 아니 저도 어떤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SNS에 이런 동영상이 있다? 그럼 한번 본다? 유명한 분이다? 이분이 자기가 사용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구매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근절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 SNS가 정말 더 많은 소통 통로로 쓰이고 그만큼 상품 구매도 많은 만큼 이제 단순히 이런 법보다도 그 플랫폼 자체에서도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번 일이 꼭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된 게 아닙니다. 늘 정기적으로 때만 되면 나오는 일인데 얼마 전에 비슷한 유형의 적발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 뉴스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13,000명이 넘는 인기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다고 광고합니다.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셀러브리티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일단 더 좋아 보이죠. 나도 하나쯤은 하나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또 다른 인플루언서는 붓기를 빼는데 효과적이라는 호박즙을 광고합니다. 그런데 모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를 통해 다이어트와 미용, 그리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모두 1,930개 사이트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보리 새싹 분말 3개의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또 2개 제품에서는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검증도 안 된 제품을 광고해주는 건 업체가 주는 금전적 대가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대가로 받는 돈은 1년간 평균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믿고 구매를 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심하게 예,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는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이것도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른바 인블리? 맞죠? 네, 인블리. 예, 인블리 거는 또 어떤 사례였습니까, 그게? 네, 이제 이 임블리 씨는 이제 본명이 임지현이라는 예. 그 임지현 씨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구독자가 80만 명에 달할 만큼 유명한 이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의류 쇼핑몰로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잘 돼서 화장품, 식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팔고 한때는 연매출이 1,700억에 이를 만큼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지난해 초에 여기서 이제 이 임블리 씨가 팔았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다고 소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교환은 가능한데 환불은 안 된다. 이렇게 대응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제 커졌고 그 와중에 이게 또 이제 화장품을 산 구매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피부 질환이 생겼다면서 이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 당시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불매운동 하니까 인블리 측에서
오히려 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불매운동하는 예. 소비자들 SNS를 폐쇄해달라고는 가처분 신청을 인블리 측에 했는데 인블리 측이 졌죠. 기각이 됐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그 SNS라는 게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인블리에 대한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통해서 인블리를 비방해서 뭐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정당한 소비자의 권한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블리 씨가 한 그 본인에 대한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 SNS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예. 인블리가 진 거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허위 과장 광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허위 과장 광고다. 네, 이런데 현혹되지 않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늘 당부하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령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요령이라고 해봤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취재를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들의 SNS 계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꽤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분이 추천하는 제품이라서 내용도 보지 않고 샀다 이런 댓글을 남기는데 사실 이 식품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섭취를 하고 몸에 들어가는 것만큼 스스로 제일 한 번이라도 좀 검색을 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 자체가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묘하게 김현우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는 이 먹는 이른바 건강과 관련한 제품이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호박즙 이야기가 인블리 씨 측도 호박즙이 문제가 됐었다고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네. 이 먹는 제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식품, 뭐 건강 보조 식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흔히 문제가 좀 되겠군요. 이제 많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 누구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몸에 좋은데? 라고 하면 뭐든지 다 먹는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고 건강에 좋다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말 물 한 잔을 마셔도 그 몸에 좋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뭐 약수를 어디 가서 마신다고 할 때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 이거 먹어보니까 몸에 되게 좋은데 아 이거 당신들도 먹어보라고 이러면 아까 이제 잠시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인 것 같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몸에 좋다고 하니 그러니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이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뭐 저도 필요하면 먹을 수밖에 없고 먹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지?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을 때는 이것저것 찾아볼 수밖에는 없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번 단속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고 특히나 유명하신 분이 유명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도 이런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그런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이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막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보셨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는 광고가 적발이 되면 지금처럼은 이제 보도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처벌받는 이런 거 말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광고할 자유가 있고 표현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새는 또 사회가 많이 변해서 SNS 활동이 워낙 지금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저 뭐 대한 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서 많은 상품 판매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뭐 규제하기는 쉽지는 않죠. 더 이상 규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잘못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광고 사실상의 광고를 한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이분들은 또 책임을 안 지죠. 예, 일단은 이제 광고 단순히 본인이 제조하거나 이런 판매한 상품이 아니라 광고를 대행했을 경우에는 사실 또 이 상품을 책임질 게 없고 그 다만 이제 본인이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 많은 분들은 또 본인이 직접 그 쇼핑몰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제조에 또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에 좋은 무언가는 찾아서 먹고 싶은데 그럴 때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 스스로,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들이 이게 참 먹으니까 좋던데요라고 하는 것, 그거는 참고만 하시죠. 최종 선택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두 분과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또 끝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이 문제를 놓고서 많은 논란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 나갈지는 앞으로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오늘이 아주 유명한 락 가수죠. 데이비드 보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년이 되는 날이더군요.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비드 보이의 음악 참 좋아들 하셨을 텐데요. 히어로즈 데이비드 보이의 음악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도 영웅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s, we're lovers.